자, 그러면 우리 엔진 주요부 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복습하고요.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다져보도록 하죠. 자, 했던 내용들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그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것들 위주로 먼저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다 알겠다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내가 그래서 1회독이다. 1회독이면은 중요한 내용들, 제가 노란색 볼트, 뭐 황토색 볼트 수업하면서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체크해야 될 것들 위주로 먼저 좀 보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면 아세요. 이거 OX 문제라든지 단원평가 문제를 풀면은 이 내용이 중요하구나 감이 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정리가 됐으면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다 하고 나서 회독을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회독을 돌리면서 문제를 풀면은 이게 어느 순간 젖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야겠다? 그러면은 너무 지칠 확률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할 게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개요, 주요부, 냉각장치 넘어가기 전에 지금 주요부입니다. 우리 지금 엔진 파트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엔진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분류한다더라. 머리, 헤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블럭이 있습니다. 블럭과 헤드 사이에 가스켓이 있다더라. 라는 부분이었고요. 헤드에서는 뭐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재료는 알루미늄 합금이다. 그리고 이 외에 뭐 나머지 알루미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알루미늄이 가지는 특징이 있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가볍다. 가볍고 그리고 열 전도성이 좋다. 그래서 열 전도성이 좋기 때문에 냉각수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엔진 오일과. 그래서 그걸 순환을 시켜가지고 잘 활용하게 되면은 가볍고 열 전도성 좋기 때문에 자동차 엔진용으로 재료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없다라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료로 알루미늄 합금을 쓰게 되고 알루미늄 합금을 썼을 때 장점 뭐예요? 가볍습니다. 거기에 열 전도성이 큽니다. 열 전도성이 크기 때문에 연소실의 온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소실 온도를 낮게 그렇기 때문에 압축비를 좀 높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우리 오토 사이클 할 때 압축비를 높게 가져갔을 때 열 효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점은 뭔데? 이게 제어가 안 되면은 내구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더라. 그래서 열 전도율이 높은데 열 전도할 데가 없다. 그러면 자기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렇게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좀 많이 먹거든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늘어난다고요. 열 팽창이 된다고요. 근데 얘는 늘어나면 안 된다고요. 꽉 끼워서 조립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순간 변형돼서 못 쓰게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식성 내구성이 주철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하고 점검하는 항목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풀 때, 조일 때 그 푸는 순서, 조이는 순서가 있었잖아요. 헤드볼트. 그래서 10개 기준으로 봤을 때 풀 때는 뭐 아무 공구나 써도 돼요. 일단 풀어내면 되니까 밖에서부터 안으로. 대신에 조일 때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대각선 방향 선택을 하게 되는데 조일 때는 정확한 토크로 줘야 된다. 그래서 토크 렌치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 뭐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드볼트 탈 부착 순서를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봤어요. 풀박 조안. 뭐 이렇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해하시기 편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풀박, 풀을 때는 밖에서부터, 조일 때는 안쪽에서부터 단 토크렌치를 써야 된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뭐 외우는 과정에서 뭐 어렵다 이러면 자기만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외우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빠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변형도 점검할 때 어떻게 한댔어요? 헤드를 뒤집어 놓고 이제 평평한 면이 있으면 이렇게 평평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고등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대고 어떻게 한다? 필러 게이지 막 집어넣죠. 틈새 게이지. 그래서 간격 게이지를 넣어가지고 변형된 정도를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밸브 기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밸브 기구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밸브가 대부분 다 뭐 우리 OHC, DOHC, 그러니까 뭐 SOHC를 그냥 OHC라고 얘기를 한댔습니다. 그러면 헤드가 뭐 헤드 위쪽에 캠축이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랬을 때 SOHC와 DOHC가 있는데 이 둘을 비교했었거든요. 콧구멍 한 개, 콧구멍 두 개. SOHC는 콧구멍 하나, 캠축 하나이기 때문에 DOHC는 캠축 두 개, 흡기 캠축, 배기 캠축 따로. 그래서 실린더 하나에 흡기 밸브 두 개, 배기 밸브 두 개 이렇게 설치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많은 공기를 연료를 빠르게 흡입할 수 있고 압축하고 태워내고 빼낼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고속용 엔진 출력 내기는 엄청나게 좋다. 그리고 응답성도 좋다라는 부분이었고 단점은 구조가
좀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 벨트, 체인 이렇게 교환할 때 교체 작업이 조금 까다롭다. 뭐 그 정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읽어서 전부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로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우리는 뭐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선지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고 얘가 맞는 내용이다, 틀린 내용이다. 그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맞다, 틀리다 보고 이해하실 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캠축입니다. 일단 캠축은요. 캠축은 밸브를 단속하기 위한 캠이 여러 개 연이어서 붙어있는 축이잖아요. 캠축은 어디로부터 동력을 받는데요? 캠축은 어디로부터 동력받아서 돌아가요? 어디입니까? 어디는 크랭크 축이죠. 엔진은 대부분 다 어떻게 크랭크 축에서 동력을 만들어서 거기서 다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캠축은 캠축 스프라켓이라고 하는 기어죠. 이 기어가 있고 이 기어와 연결되는 게 크랭크 축 스프라켓. 얘가 만약에 12개야. 그럼 어떻게 24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어 B는 1대 2다. 대신에 회전비는 반대죠. 얘가 2회전할 때 얘는 1회전 하게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게 타이밍 벨트, 타이밍 체인 이런 개념이었었죠. 그래서 캠축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 캠 각각의 명칭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그래서 캠축부터 먼저 보자면은 요거 회전비, 기어비 아까 요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캠에서는 제가 명칭을 좀 알아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했어요? 일단 이렇게 기초원이 있죠. 기초원, 기본이 되는 원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볼로캠입니다. 튀어나온 볼로캠을 많이 쓰니까. 그림이 잘 되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기초원에서 제일 튀어나온 부분을 뭐라고 한다? 노즈. 기초원에서 노즈까지 높이를 뭐라고 한다? 제일 중요한 부분. 양정이라고 했죠. 양정. 이 양정이 왜 중요한데? 캠의 양정만큼 밸브가 움직이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옆에 옆면 닿는 부분은 플랭크라고도 얘기를 한댔고요. 그 다음에 로브는 여기서 열릴 때부터 닫힐 때까지 직선거리죠. 이거를 로브라고도 얘기를 한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양정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 겁니다. 뭐가 됐던 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태핏, 이 녀석들이 하는 역할은 뭔데? 회전 운동을 밸브가 움직이는 직선 운동으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캠에 의해서 열린다. 밸브가. 그럼 닫히는 거는 열릴 때 스프링이 압착이 됐다가 닫는 건 어떻게? 스프링의 힘으로, 밸브 스프링의 힘으로 닫는다. 이렇게 개념 자체를 이해해 두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되고, 그 다음 뭐다? 밸브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죠? 밸브 간극은 클 때와 작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캠이 움직일 때 우리 로커암이라고 했죠. 로커암을 거쳐가지고 밸브를 움직일 때 그 사이 간극을 준다고 했다. 왜 간극이 필요한데? 밸브가 열받으면 열팽창이 되잖아요. 열팽창 되면 늘어나잖아요. 그 늘어나는 부분까지 간극을 미리 두게 된다.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 있는 둘 중에 누가 열을 많이 받는다? 배기 밸브가 많이 받는다. 그래서 배기 밸브 간극을 좀 더 두게 된다. 그래서 규정값만큼 주면 좋은데 규정값보다 얘가 클 때와 작을 때가 문제가 생긴다. 간극이 너무 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캠이 움직여서 로커함 움직이는데 간극만큼 다 써버리고 밸브를 제대로 못 밀겠죠. 늦게 열리고 빨리 닫히면서 제대로 못 여니까 흡기량 부족해지고 배기량 부족해지겠죠. 반대로 간극이 작아. 간극이 작으면 어떻게 되는데? 팽창대가 붙어갖고 어떻게 더 이상 늘어날 데가 없어. 그럼 밑으로 밀려나죠. 그럼 압축할 때 압축이 세고 폭발할 때 다 세겠지. 압축 폭발할 때 기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빨리 열리고 열려있는 상태니까 빨리 열리고 늦게 닫히거나 안 닫히게 된다. 밸브 간극이 작을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밸브 간극이 클 때와 작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거 나온 김에 어떻게 된다? 블로우백, 역화, 실화, 후화 이런 용어 알고 계시면 좋겠다고 했죠. 블로우백은 밸브잖아요. 밸브의 면, 페이스, 그 다음에 헤드의 시트 이 부분이 닿지 않아가지고 압축할 때 혼합가스가 새어나가. 흡기 쪽으로 새어나가가지고 불이 역화돼. 네, 역화. 배기 쪽으로 미리 새어나갔다가 뒤에 불이 붙어. 후화. 그 다음에 다 새어나가고 불이 안 붙어. 실화. 이게 블로백, 블로다운은 뭐라고 했어요? 배기 밸브 열리자마자 자체 압력으로 확 빠져나가는 걸 블로다운.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압축할 때 새어나오는 걸 블로바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 블로바이가 많이 생기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압축압력 시험을 한다. 압축압력 시험했는데 압축압력
값이 규정값보다 90% 이하다? 그럼 어떡한다? 습식 시험을 한다. 엔진오일 붓고 한다. 뭐 이런 개념인 거잖아. 그래서 블로 바이가 제일 중요하다. 블로 붓는 거. 잘 용어를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끄럽잖아요. 간격 크면은 막 따다다닥 거리고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밸브 간격을 얼마? 0으로 조절할 수 없을까? 라고 해서 만든 게 뭐다? 유압식 리프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